정리를 하면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로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고 오히려 명도는 더 쉬울 수 있다. 쉬울 수 있다. 회사가 알아서 좀 처리를 네, 해주니까 내가 네. 할 일까지. 네, 맞습니다. 그거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진 거고. 엄청 기분 좋았죠. 그쵸. 왜냐면은 뭐 기분 진짜 좋죠. 그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. 그렇죠. 재계약하면 사실 거저 먹는 거라고 그렇죠. 또 생각이 들어서 아직 월세를 받은 건 아니네. 그렇죠. 받은 건 아니지만 네. 보증금을 받았으니까요. 어. 네, 그날 조금 있다 바로 은행에 어. 보증금을 딱 찍히면서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월세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1년 이상의 보증금 받은 개념이니까 월세 받은 느낌? 이제 약간 실감이 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보증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리비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. 수리비가 빵이니까 약간 월세를 받은 느낌이 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명도할 두 개 중에 하나가 네. 세입자가 경기도시공사의 도시공사였던 대출 지원을 받아서 있는 세입자였는데 그래서 입찰할 때도 보면은 그게 네. 세입자도 나오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 나오고 도시공사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. 약간 헷갈리죠. 내가 이거 낙찰받고 이거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냐 이런 그런 생각이 고민도 들죠. 잠깐 했었거든요. 근데 똑같은 거를 표시만 두 개를 한 거기 맞아요.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도시공사나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LH 데서 공사도 해서 그렇고. 대출이 한 데들은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고. 명도할 때도 좀 네. 편한 점이 있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명도할 때도 더 법원에 전화를 더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도 전화를 많이 해봤으면 이렇게 조금은 더 땡겨질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도시공사 그쪽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배당금 전날인데 갑자기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뭐 미리 연락 못 드려서 배당기일 같은 경우도 원래 11일인데 이분들이 29일 날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늘어진 거잖아요. 경기도시공사에는 11일 날 받았어야 되는데 얘네가 못 받으니까 담당자도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도시가스 뭐 전기 수도세 다 정리하고 본인이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약간 보고서 형태로 오시기만 해서 그냥 인감증명이랑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면서 저한테 오히려 사과를 하고 뭐 제가 이제 이사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굳이 않아도 될 위치가 돼버리는 도시공사나 뭐 LH나 껴있으면 오히려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쪽에서는 보증금 일부랑 그 다음에 대출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한테 오히려 그쪽에서도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. 들어요. 정리를 하면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로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고 오히려 명도는 더 쉬울 수 있다. 쉬울 수 있다. 회사가 알아서 좀 처리를 네, 해주니까 내가 네. 할 일까지. 네, 맞습니다. 선생님도 이번에 하면서 또 그러니까요. 많이 배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맞아. 오히려 공사가 껴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사가 껴서 더 쉬워진 케이스죠. 전보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시각이 달라질 생겼죠. 여유가 네. 생길 거라고 또 왜냐면은 생각이 첫 드네요. 번째 거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떻게 보면 4개에 관한 대출금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커버가 되는 형태니까 물론 뭐 공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공실이 생긴다 해도 또 한 군데에서 나오는 월세로 은행이자가 다 커버가 되니까 조금은 그렇죠. 제가 마음의 여유를 그 전보다는 더 가질 수 있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큰 거 하나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작은 거 여러 개의 장점이 그렇죠. 공실이었을 때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명도 중일 때 공실이거나 아니면 수리비가 된다거나 했을 때 맞습니다.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경우가 저는 저절로 이렇게 그렇죠. 보완 작용이 되는 네.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이 들어요. 자동적으로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아파트를 한 채를 산다든지 이랬을 때는 제가 산 게 내 건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잖아요. 근데 공실이 만약에 한 군데가 생긴다고 세 군데가 돼도 거기서 훨씬 커버도 리스크 되면서 관리가 되는 네, 거죠. 리스크 관리 플러스 수익까지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내 채 한 이 금액으로 한 개의 아파트를 사서 세를 줬는데 그거는 월세도 물론 좀 적을 거지만 거기서 만약에 공실이 생겨 이거는 아예 빵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은행 이자를 다 내야 되는 결과인데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건데 파이프라인이 4개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덩치지만 그렇죠. 예, 그럼 한 군데가 조금 뭐 잠깐 한 달 막혀도 세 군데에서 들어 올라오면은 맞습니다.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막혀버렸을 때는 아무 대책을 없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한데 뭔가 크게
터지면 하나가 크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끝나버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분산이 싹 그렇죠. 된 게 어떻게 보면 안정장치 아닌 안정장치처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, 그 안정성 때문에 네.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.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가 수익률이 되게 좋고 뭐 이거를 나중에 크게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재건축이 된다거나 해서 큰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.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얘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어떤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위안감 때문에 하는 게 사실 훨씬 그렇죠. 크거든요. 네, 맞아요. 증권도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 맞는 것 같아요. 여러 개가 그냥 다 있는 거니까.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2달 정도 만에 그렇죠. 2달 정도 만에 뵙는 건데 네, 전보다 표정이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. 계약을 하나 그러니까요.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게 은행 이자를 커버하니까 맞아. 예, 이게 마음이 좀 네. 편안해지는데. 점점 더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하고 이번에 또 규제가 사실 되게 많이 임대사업자 나왔잖아요. 네, 근데 네. 장기 임대 저 신청을 했거든요. 근데 장기 임대 같은 경우도 네. 아파트 임대는 이제는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장기 임대도 저희는 신청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하면은 뭐 나머지 세제 혜택이라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. 맞아요, 저희 맞아요. 거 물건은 오히려 네. 좋아진 부분이 생겼죠.